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깜짝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더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상승폭은 일정 부분 제한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이 향후 방향성 어떻게 가지고 갈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생산자 물가지수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월 대비로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월 대비로도 각각 2.6%와 2.8%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다 하회했습니다. 지난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난달에 예상치보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월등하게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반등했는데요. 반면에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가 더 민감한 자산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한 겁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하지 못한 이유는 애플과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의 투심이 냉각되면서 전체적으로 활기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자,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아주 많이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CME 패드워치 툴상으로 봤을 때는 전날 대비로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9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은 92%로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50bp는 아직까지 8%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하락했지만 일부 생산자가 고율 관세를 흡수하면서 마진 하락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된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제 PPI 지표 중에서 PCE에 포함되는 지표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속 시원하게 물가가 잡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것이죠. 네, 그럼에도 달러 인덱스는 꾸준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60일 이평선보다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하락의 폭이 감소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는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비트코인의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은 하반기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 흐름이 이어지다가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락 상품에서 많은 유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와 비트와이즈와 아크에서는 순유출이 있었지만 블랙락 현물 ETF에서 순유입이 일어나면서 종합적으로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나머지 상품에서는 순유출입 흐름이 없었는데 블랙락에서만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온체인 지표 분석해 볼 텐데요. 현재 시장은 중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온체인 시그널상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방향성은 아직까지 살펴봐야 될 거시경제 지표가 남아있지만 여기에 대응한 온체인 지표들은 더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점검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에서 중앙화 거래소와 현물 ETF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출 흐름을 살펴봤고 실질적으로 현물 ETF에 많은 자금이 유입될 때 가격 상승을 견인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거래량에서는 중앙화 거래소의 물량이 현물 ETF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물 ETF는 대략적으로 17억 달러 정도의 하루 평균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하루 약 158억 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7일 평균 거래량으로 집계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앙화 거래소가 현물 ETF 대비로 했을 때 8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은 물량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는 유동성을 늘리고 추세 안정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을 완전히 주도하는 국면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즉 기관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트레이더가 중심에 대한 활동이 여전히 더 우위에 있다.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런 국면들은 가격이 과거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국면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물 시장 미결제 악정의 압력 지수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대략적으로 20%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8%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20%와 40%가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낮음과 중립 구간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라고 하는 이 수치는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선물 시장이 급격한 매수 포지션 축적이나 선물 시장이 활발한 공매도 포지션 구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압력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변곡점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도 유사한 지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보유량, 그 중에서도 바이낸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유량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반영이 되니까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9월 8일 하루에만 62억 달러가 넘는 스테이블코인 순유입세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랠리를 기대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즉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바이낸스가 주요 진입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 흐름을 한번 히트맵으로 살펴봤을 때 이렇게 월등하게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준비금이 크게 증가하고 난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동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테이커들의 매수 거래량이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녹색 바로 된 부분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분 만에 무려 5억 달러의 테이커 거래량이 발생했는데요. 이 얘기는 유동성 자산인 비트코인이 거시경제 데이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니까 이렇게 테이커 매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자, 그리고 대세 상승장은 장기 보유자 물량이 단기 보유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난 30일 동안에 장기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고요. 단기 보유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수요들이 매도 물량을 완전하게 다 흡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이전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매도세를 적절한 수준에서 수요가 잘 받아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더 가팔라지게 됐을 때 대세 상승장의 흐름도 더 가팔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살펴보면서 온체인 지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된다는 의미이고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상승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것은 채굴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전기를 소모하고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고라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나 수익성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의 가장 대표적인 펀더멘탈 지표이고요. 이 지표가 상승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의 행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 아님을 재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플랫폼이 디지털 자산 거래, 대출 스테이킹을 아우르는 암호화폐 슈퍼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의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서 혁신 지원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방침을 완전히 전환을 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가와 투자자가 온체인에서 법적인 불확실성 없이 자본 조달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락이 다음 달에 영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고 이런 글로벌한 움직임이 확산될수록 비트코인의 광범위한 채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들을 종종 보여왔던 JP모건이 최신 보고서에서 기관의 암호화폐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최근 블리시 거래소의 IPO와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높아졌고 CME에서 기관의 암호화폐 파생 상품 미결제 약정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기관들은 비트코인 ETF의 약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5%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거나 2025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주요 수혜 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자, SEC에 이어서 미국의 주요 금융 감독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임 통화감독청 청장이 코인데스크 행사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디뱅킹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뱅킹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 접근 제한을 말하는데요. 이런 패턴들을 해결하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진입을 더 촉진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격 관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기술 지표상으로 신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15K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 CVD 지표 봤을 때 그동안에 갈색 고래가 이렇게 크게 매집을 하면서 가격에 반등을 이끌었는데 매도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횡보 국면을 보이다가 매집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도 같이 들어오면서 매집의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과 주황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 전체 주문량에서는 매도세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갈색 고래 이런 행보들은 오늘 발표될 CPI 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기관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을 포착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음수 영역에서 다시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다시 좀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14K를 돌파했다가 다시 113K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대형 주체들이 주춤하는 국면을 보이는 이유는 오늘 발표될 거시경제 지표를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큰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22평선을 상방 돌파했고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52평선을 반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드리듯이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를 확인하고서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는 시장이 여전히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RSI 같은 경우는 중립 구간인 50을 이제 넘어섰고요. MACD는 골든크로스 포착 이후에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 추세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위해서는 52평선을 회복한 이후에 지지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부합하게 됐을 때는 52평선을 상방 돌파하고 더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고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22평선을 다시 테스트하게 될 텐데요. 이 구간을 지켜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는 114.9K의 숏 포지션이 강하게 밀집이 되어 있고 롱 포지션 대비 밀집도가 더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서 반등할 때 이 구간까지 청산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데일리 시황을 다룰 때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과 중요한 시그널을 함께 포착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늘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